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구조 얘기는 일요일부터 하고요.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말았던 거 있잖아요. 요 식업 관련 이야기. 요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블로그에 쓰려고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요거 아속에 있는 콘도들이죠. 지금 론칭하고 있는 콘도들인데 이거 판매 안 합니다. 이거 판매 안 하는 이유 적혀 있고요. 첫 번째는 본사에서,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판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죠. 근데 가격이 비싼데 외부 회사가 판매를 하면 제가 어떻다라고 했죠. 뭐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조금 가격이 낮게 건설사에서 판매를 했다. 안 팝니다. 그래도 저는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전부 다. 아속 대로변인데 왜 위치가 안 좋지? 아속 대로변이라서 위치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가 생활 환경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격대가 비싼 위치들 중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데가 프롬퐁 역세권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아속 보면요, 좀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프롬퐁 쪽으로 북쪽으로 샛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저층 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고요. 아속이니까. 심지어 코리안타운 뒤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냐? 아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중요하지 않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적으로 특히 콘도 이쪽으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태국을 왔습니다. 그래서 호감이 가는 태국 여자분을 만난 겁니다. 두 사람 다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식당을 갈까 고민하면서 한국 남자들이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사실 물어보면 안 좋습니다. 항상 어느 나라 여성분이나 데이트할 때는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니까 좋게 얘기해 줍니다. 저 BBQ도 좋아하고요. 한국 음식 좋아하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의뢰의 한국 식당을 데려갑니다. 그냥 아무 때나 좋습니다. 그렇게 해도 한국 식당 데려갑니다. 한국 식당 데려가지 마시고요. 통로에 보면 스시야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냥 이자카야 같은 스시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스시 사주세요. 돈 좀 있으시면 오마카세 사주시면 아주 좋아하고요. 근데 요즘 오마카세가 인기가 없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즉 태국 사람들 스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여자들은 스시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태국 스시로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고 거의 1년에 100%씩 성장하고 있죠. 자, 요게 이유가 뭐냐 하면 한 5년 전에 한국에서 오마카세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열풍이 좀 있었습니다. SNS 타고. 그게 한 1년쯤 지나가고 태국에서 전파가 됐어요. 그럼 태국에도 오마카세가 우후죽순으로 생깁니다. 그러다가 사진 찍는 거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고 맛도 없다. 그래갖고 전부 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질 않았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부터 스시로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주중에 아니야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큰 쇼핑몰에 가보시면 스시로나 카츠미돌이나 이렇게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회전 초밥집들은 웨이팅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그런데 스시 플러스 같이 가격 싼 데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손님이 없어요. 왜냐면 맛이 없거든요. 가격이 싸도 맛이 없으면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퀄리티를 주면서 우리가 스시야에 가서 먹는 것보다는 싼 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방콕에 통로 같은 데 가보시면 저 오사카에 있는 그 이자카야들도 있어요. 거기 가서 조금만 먹으면요 한 4,000바 가까이 나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고 우리가 아주 접근성 좋게
대중화시킨 식당이 바로 스시로입니다. 그래서 스시로가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태국에 경기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그러는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경기 안 좋은지. 진짜로.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줄이 많거든요. 특히 큰 쇼핑몰들 가보시면요. 주말에 장난 아니에요. 뭐 한국 식당들 빼고는 다 장사 잘 됩니다. 한국 식당들이 제일 장사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뷔페 식당들 중에서 가격 비싸고 평 안 좋은 데들 있어요. 뭐 뷔페 식당인데 1인당 가격 1000반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인기 없는 데는 인기가 없고요. 또 인기 굉장히 많은 데는 1000반 가까이 되는데도 손님 넘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와 가격을 다 잡게 되면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시로 때문에 경쟁 상대가 나왔는데 여기입니다. 카츠미도리 스시. 이게 지금 4개째 만들어졌는데 이게 센트럴 월드에 처음 만들어진 게 2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4개째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본사를 가보면요. 이게 도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이 9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호놀룰루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장이 본토에는 9개밖에 없는데 태국은 2년도 안 됐는데 4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앞으로 태국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요거 가지고 온 사람 천재예요. 딱 시기에 잘 맞춰서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어느 정도로 웨이팅이 심하냐면 센트럴 파크나 센트럴 월드 가서는 먹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아예 저는. 제가 가는데 메가박나만 가는데 메가박나에 가면요. 주중에 사람이 제일 없을 때 가면 80에서 100명 시간당 웨이팅. 여기 코크로 찍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없다 200명. 그럼 1시간 정도. 메가박나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쇼핑 한 바퀴 돌면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코크로 보고 있다가 내 차례 되면 가면 돼. 그래서 여기가 주말 되면요. 제일 시간이 좋은 시간이 2시에서 4시 사이가 사람이 제일 없겠죠. 그 시간에 한 700명 정도 나옵니다. 700명 정도. 그러면 센트럴 월드나 센트럴 파크는 1000명이 넘어갈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요. 계속. 여기서 밥을 먹으면요. 한 2000박 가까이 나옵니다. 2명이면. 그러니까 싸진 않죠. 거의 10만원 나오는 건데.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로 같은 데서 좀 유명한 데서 먹으면요. 4000바씩 나오거든요. 3500바씩. 그에 비해서 훨씬 싸죠. 그리고 접근성도 좋고요. 그런 데는 마치 한국 식당 유명한데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도 보시면 여기 온룻에서만 보면요. 온룻에서 여기 보시면 트루 디지털 파크 있어요. 거기 지금 3층에 보시면 옛날에 한국 식당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식당 나가고 거기 또 스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5월에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요 라인에 지금. 많죠. 그런데도 주말에는 먹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많아져서 주중에는 줄을 안 서도 돼요. 저녁 때 빼고는. 근데 주말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서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까지 진출을 하냐? 카이텐 스시라고 긴자야 오노데라. 요것도 진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는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회전 초밥집이 잘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고 회전 초밥 하겠다. 늦은 거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 어떻게 할 건지 생선은 어떻게 할 건지 얘네들은 한꺼번에 하니까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이 한다라고 하면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블루오션 끝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전에 이 스시와 함께 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한 5년 정도 전에 하이디라오가 태국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거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죠. 그러면서 뭐 CQK나 하판맨 같은 태국 브랜드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급격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이디라운은 좀 비싸거든요. 그런데 대중화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중화. 그러니까 대중화를 시키려고 하면 쉽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라가 퍼져나가기 굉장히 쉬운 구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샤브샤브예요. 그래서 기존엔 샤브샤브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가까지 쫙 있습니다. 거기에 스프만 마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띠노이 같은 완전 대중화된 저가 브랜드. 둘이 먹으면 600반 나오는데 거기도 무한리필입니다. 거기도 마라를 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숙기집 중에 샤브샤브 집 중에 마라 안 파는 데가 일본 체인들 빼고는 다 팔아요. 마라를. 그러면 이 마라가 이미 대중화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허거에서 파생되는 음식들도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마라탕집, 마라상궈 이런 음식점들도 인기를 끌게 되고요. 거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작년에는 뭐가 인기가 많았느냐? 그 스촨, 그 생선 요리, 그 스프 같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신맛 나는 거, 맵고. 그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레스토랑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마라 음식은 대중화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줄 서서 먹는 데는 핫판맨 정도 빼고는 줄 서서 먹는 데는 없지만 그만큼 식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난 5년 동안 태국을 지배한 음식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 음식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대중화가 안 됩니다. 대중화가. 치킨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식 치킨집이 본촌치킨이에요. 난다긴다는 프랜차이즈들 들어와갖고 잘 안 되거나 다 망했어요. 그리고 KFC가 꽉 잡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치킨을 팔겠다고요? 제가 치킨집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떡볶이 안 먹어요. 안 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김밥 팔겠다는 분 계시잖아요. 접으세요 생각. 김밥 먹을 바에야 스시 먹거나 캘리포니아 롤 사 먹어요. 그 한국 사람한테는 맛있지. 객관적으로 태국 사람한테 캘리포니아 롤하고 김밥 갖다 놓고 뭐 먹을래 하면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게 뭔가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BBQ는 그냥 한국 음식점 안 가도 돼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게 제가 주말마다 메가박나를 가야 되거든요. 메가박나를 가서 제가 뭐 하냐면 식당들 어디가 잘 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한국 식당들 중에서 한국에서 안 만든 프랜차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외국에서 만들었거나 뭐 그런 프랜차이즈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의 식당보다 더 잘 돼요. 진짜라니까요. 수키시 같은 게 맛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더 많아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대중화의 문제예요. 너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한국 음식이. 안 그래도 중국 음식, 일본 음식 비해서 마이너인데 접근성도 떨어져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 보면 되냐면 최근에 조금 인기 있는 게 솥밥 인기 있거든요. 솥밥집 보면 장사가 잘 돼요. 웨이팅이 꽤 있죠. 근데 이것도 저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다른 음식들하고 비교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번 먹고 나면 지속력이 저는 떨어진다 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요. 제발 기존에 하던 방식을 버리세요. 기존에 하는 방식이 뭐냐면 결정권자는 한국에 있어요. 직원들만 보내면 여기서 직원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뻔해. 기존에 있는 식당 사장님들 연결해 찾아가. 그럼 그 연결해 주는 사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돼.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왜 도와주겠어요? 장사 잘 되는 한식집 사장님이 어느 한식 프랜차이즈가 와서 나 여기 사업하려는데 좀 도와주세요. 왜 도와줘야 됩니까? 경쟁 상대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하세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람 하나 구해갖고 하면 그 사람이 왜 도와줍니까? 안 바쁘니까 도와주지. 그래서 예전에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유명한 떡볶이집 체인 사고 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하니까 그 시야 안에서만 계속 생각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 하실 분들은요, 제발 쉽게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음식 잘하고 그렇게 하고 성공하신 분들 계세요. 제가 자주 가는 중국집. 거기 한국에 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 음식점은요, 한국보다 더 맛있어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요리가. 지금 한국에 짜장면, 짬뽕 음식점들 배달 전문이라 맛없잖아요. 더 맛있어요. 그 정도로 해서 내가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하셔도 돼. 그게 비록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경험 축적이 쌓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가맹점 데리고 와갖고 쉽게 하겠다. 그래서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한국 음식 말고 다른 거 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이거 보고 계시면 기존에 하던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꼭 그거만 진출을 해야 돼? 왜 한국 음식만 진출을 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굳이 내가 센트럴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 매장 수가 몇 개고 이런 거 다 따지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태국에 왔을 때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전문점이 너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프롬퐁 통로 에까마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거기 가면 커피숍 카페 넘치죠. 처음에는 맛있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스타벅스를 안 가요. 스타벅스처럼 맛없는 커피 파는 데가 없거든요. 그 유통 과정만 봐도 그 커피 맛있다는 사람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일 좋은 원두를 가지고 제일 맛없는 커피를 만드는 데가 스타벅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커피숍이 굉장히 넘치다 못해 드디어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저가 커피를 한국에서 예전에 했던 거잖아요. 그걸 굳이 가맹점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여기 와서 자본이 있었으면 만들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지금은 블루오션이 안 돼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점이에요. 선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방콕에 올 때 부동산 해갖고 될까 싶어가지고 다른 것도 같이 해볼까 해서 알아본 게 공기청정기 파는 거였습니다. 그래갖고 엘사 물어봤더니 지금은 팔아요. 그때 당시에 동남아는 필터가 달라서 안 판대요. 그리고 S사, 그때 S사가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S사 물어보니까 판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가지만 하자. 두 가지 다 하려 하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돈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뒤로 뭐 있었죠? 코로나 터졌죠. 그 다음에 한 3년 전부터 스모그가 생겨요. 이 건기에. 그러면서 특히 샤오미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게 한 1000바 올랐어요. 안 팔릴 때보다. 그래서 샤오미 게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선점을 못한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먼저 선점했으면 샤오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선점.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발 한국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경기 안 좋다, 안 좋다 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메가박나죠. 메가박나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요거 더 글라스 마켓이라고 해서 요거 전부 다 음식점이에요. 자, 그리고 요런 데도 다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데 싹 다 음식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그만한 백화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런 데 있죠. 전부 다 쇼핑몰입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박나 있죠. 여기 마트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안으로 들어가면 한국 식당도 있고 식당들도 많아요. 자,
지금 쇼핑몰만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텍 있죠? 비텍은 컨벤션 센터인데 안에 식당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방콕몰 짓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 그냥 단일몰로 방콕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투르 지지사 파크 3층까지 쇼핑몰이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건너편에 여기 쇼핑몰 클라우드 11 나와 있죠. 사무실 쇼핑몰.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메가박나 옆에 여기 포레스티아스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지금 요거 전부 다 쇼핑몰입니다. 지금 공사를 다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좁은 공간에 무지막지하게 쇼핑몰이 많습니다. 여기만 있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큰 시컨 백화점, 그 다음에 여기도 파라다이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쇼핑몰이 많아도요, 주말에 가보시면 차를 못 대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당들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를 고민을 해야지, 내가 이걸 팔아서 니네들 와서 먹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